발빠르게 IT 아디오 소식을 전하는 쾌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뉴스의 일부는 루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출처는 저희 K사전 하대현 뉴스 게시판이고, 이 정보의 신뢰성에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델 세계 최초의 2000대 1 명암비 IPS 모니터 출시. 이거 IPS 모니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델에서 기존 IPS 모니터의 명암비를 거의 2배 향상시킨 4K IPS 모니터가 2대나 나왔어요. 27인치인 U2723QE랑 32인치인 U3223QE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모니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짧게 이게 왜 흥미로운 뉴스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모니터의 패널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3대 패널이 있죠. TMVA IPS.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인기 많은 게 IPS였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IPS 패널이 범용성이 좋거든요. 색상 표현력도 좋고요. 시야각도 제일 좋고, 이 VA처럼 잔상이 심하지도 않으면서 게임이며 작업이며 어떤 환경에 있어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패널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한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바로 명암비죠. 보편적으로는 IPS 모니터의 명암비가 1000대 1 정도로 제공이 되는데, 이 안보 표현력이라고 말하는 그 검정색 표현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이게 불 꺼놓고요, 이 집에서 게임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또는 방에 채광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방이 너무 환한 경우에는 이 검정색이 떠 보이는 게 좀 도드라져 보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델이 이 명암비를 2배 끌어올리면서 IPS 블랙이라는 LG 패널을 꺼내 들었습니다. 2000대 그렇습니다. 사실 VA나 OLED에 비해서는요, 엄청난 명암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IPS 패널에 국한되어 보자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 최근에 나왔던 일부 IPS 게이밍 모니터들 있죠. 대체 튜닝을 어떻게 한 건지, 응답 속도가 개선됐다라고 이 자랑하는 모델들 보면요, 1000대 1도 아니고요, 900대 1, 800대 1, 이런 거지 같은 명암비들도 많이 봤거든요. 반면에 델은 명암비를 끌어올리고 응답 속도를 과감하게 포기한 모양새입니다. 이 델이 기재해 놓은 응답 속도가 8ms인데 이게 MPRT 기준인지 G2G 기준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뭘로 놓고 봐도 좀 높은 수치예요. 모니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 텐데, 이 패널의 튜닝에 있어서요, 응답 속도랑 명암비는 같이 개선하기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명암비를 위해서 응답 속도를 어느 정도 포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출시된 이 모니터들 게이밍 모니터는 아닙니다. 응답 속도만 높은 게 아니고요, 주사율이 둘 다 60Hz예요. 따라서 명암비에 심취하신 분들이나 색상 영역을 정말 많이 따지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그 USB 포트가 다양하게 정말 많이 달린 모니터, 그런 거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32인치 모델 U3223QE 같은 경우에는 319Q를 대체하는 그런 4K 포지션인데, 크리에이터 분들 있죠. 또는 사진 편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7인치 모델 U2723QE 같은 경우에는 사실 4K 해상도 치고는 좀 다소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 도트 피치에 예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신중하게 본인에게 좀 필요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나저나 이 들어간 패널이 LG인 걸로 말들이 많은데, 이 LG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LG 뭐 한대요? 두 번째 뉴스, 샤오미 3150달러의 100인치 4K TV 출시. 소형가전 쪽으로는 여러분 샤오미 이름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보조 배터리, 공기청정기, 이건 저도 쓰고 있고요. 청소기, 가습기, 다양하게 확대하면서 시장 저변을 넓히더니 이제는 모니터도 만들고요, 대형 가전에서도 가성비로 막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100인치 4K TV까지 내놨습니다. 요게 가격이 얼마나 저렴하냐면, 이번에 발표된 100인치 4K TV 레드미 맥스 100은 가격이 3150달러예요. 지금 송구마뉴얼 계산에 관부가세, 배송비, 보험료 대충 계산해보면 한 500만원 수준인데, 듣는 분들은 대체 이게 뭐가 저렴한 거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100인치거든요. 상당한 경쟁력입니다. 국내 가전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특히 TV
우리나라 기업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80인치 위로는 가격이 곱절로 붙어요. 75인치까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삼성 같은 경우 98인치 크기가 한 1,500만 원 정도 하고요. LG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급, 이렇게 큰 화면 크기에는 나노셀 모델들 안 만듭니다. OLED만 만들고 있어요. 게다가 국내 중소기업 그런 제품으로 놓고 봐도요, 100인치에 가까운 제품들은 아무리 저렴해도 최소 650만 원인데 샤오미가 여기에 뛰어들면서 문턱을 그냥 확 낮추게 된 그런 셈이에요. 이 제품 게다가 그냥 화면만 큰 게 아니고요, HDMI 2.1 포트가 구성되어 있고 120Hz 주사를 지원에다가 AMD 프리싱크에도 대응하고 있어요. 색 영역도 DCI-P3 94%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도 스펙이면 나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거실 TV는 잘 아시겠지만 거거 익선이에요. 86인치 4K TV 기준으로 적정 시청 거리가 2.6m인 거 감안해 보면은 100인치 4K TV 같은 경우에는 한 3m 정도만 확보되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거실이 좀 넓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혹할 만한 그런 가격대로 나온 거예요. 뭐 물론 중국 브랜드고 직구를 하게 되면 약간 번거롭잖아요. 귀찮고 거기에 그 AS 문제까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크기랑 구성 그리고 가격만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샤오미 같은 기업이 뛰어든 만큼 분명히 이런 대형 TV 가격 하락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굳이 샤오미가 아니더라도 거실 TV는 꼭 큰 걸로 시청거리가 확보되는 한도 내에 가장 큰 걸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USB-C 케이블 이름 변경. 드디어 마니아들 답답하게 만들던 고구마 하나가 소화됐습니다. USB-C 케이블의 명명 방식이 바뀐다는 소식이에요. 기존에 USB-C 케이블 이름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아십니까? USB 3.2 Gen 1, USB 3.2 Gen 2 by 2? 엄청나게 더러웠어요. 규격 표기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뒤에 숫자 붙이고 거기에 세대 붙이고 또 숫자 붙이고 전부 똑같아 보이는데 지원폭이 살짝 다르다고 이름을 계속해서 늘려버리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이지도 못했고요.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기존 이름은 정말 개빡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아주 깔끔하게 4가지 속도로 분류된다 이 말입니다. 480Mbps랑 5기가, 20기가, 40GBps로 딱 잘라서 구분을 하고요. 세대 구분이 드디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송 전력에 대한 구분도 60W랑 240W 딱 2개만 남깁니다. 100W는 이제 사라지는 셈이죠. 이 라벨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2가지 구분 기준, 속도와 전송 전력에 의해서 총 8개까지 나뉘게 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진짜 기존이랑 비교하게 되면 선녀나 다름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올해 들은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 같아요. 이참에 이 컴퓨터 하드웨어 쪽으로 이런 짜증나는 표기들 있죠. 전부 좀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메모리 쪽. 소비자들 대다수가 몇 메가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3200MHz, 4800MHz. 근데 제품명은 PC5 51200, PC4 41600.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클럭이랑 전혀 동기화가 안 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이런 규격 정하고 지정하는 협회분들 분명히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일 텐데 시장에 대한 이해도 이런 쪽에는 대체 왜 관심을 안 가지십니까? 불편하고 쓸데없는 규격 표기 이런 거 이제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시각이 기준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번 USB-C 케이블의 명칭 변경은 3월 15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한동안은 아마도 기존에 그 만들어진 패키지들도 있고 시장에 그 모든 제품들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아주 간만에 너무 좋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거의 국내에만 1000만 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왔을 만큼 참 괴롭고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 K사전도 방역 관리라든지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저희 회원님들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사실 이쯤 되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희망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쾌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